어머니, 저희 집 비밀번호는 친정 엄마한테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가 건넨 첫 선물은 감동이 아니라 날카로운 거절이었습니다. 30년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금지옥엽 키운 외아들이 장가간 지 고작 일주일. 내 아들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내가 허락 없이 발을 들릴 수 없는 타인의 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심장은 발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인천공항의 북적임 속에 아들을 기다리는 내내 제 손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에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게장까지 5가지 밑반찬을 해놓고 혹여나 먼지라도 앉았을까? 거실 바닥을 몇 번이고 닦아냈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서며 건네는 화사한 스카프보다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몰라보게 야윈 듯한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여행지에서 어머님 생각나서 샀어요. 며느리가 내미는 명품 스카프는 참으로 화려했지만 제 목을 감싸기엔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와 며느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 고맙다. 일단 밥부터 먹자. 너희 온다고 아침부터 분주했어.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내심 바랐던 말은 엄마, 보고 싶었어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처참히 빗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비행기 오래 타서 너무 피곤해. 오늘은 엄마가 좀 차려줘요. 우리 들어가서 조금만 쉴게. 그 말을 하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했을 응석이 이제는 며느리라는 타인 뒤에 숨어 부리는 이기심처럼 느껴져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의구, 신혼여행을 일하러 갔니? 실컷 놀다 와놓고는. 저도 모르게 뼈가 있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눈치를 보던 며느리는 아들이 옆구리를 찌르자 그제야 마지못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부엌 안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냄새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수저를 놓으면서도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얄미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평생 제 세상이었던 이 집 식탁이 이제는 누군가의 검열을 받아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공간이 된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며느리를 위해 사온 장어를 들고 들어오자 무겁던 집안 분위기는 잠시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장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단골집에서 특별히 구워왔다.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며느리도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왜 그리도 낯설고 시기 어린 마음이 들게 했을까요? 밥상머리에서 하하호 웃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저만 빼놓고 짜놓은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결심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희 신혼집 도어락 비밀번호 좀 알려주렴. 순간 즐겁던 식탁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달그락거리던 젓가락 소리가 멈추고 아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죠. 엄마,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다 관리하는데.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 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뭐 하긴,
너희 둘 다 맞벌이 하느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반찬도 좀 넣어두고 쓰레기도 좀 비워주고 하면 좋잖니. 내가 가서 너희 귀찮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로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제 진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고생하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내가 여전히 그 아이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욕심이 컸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은 제 기대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두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예전에 볼 수 없던 단호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 서운함은 순식간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난리야? 내가 내 처한테 물어보는데. 너는 빠져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듯 아들의 손을 식탁 밑으로 꼭 잡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저라는 침입자로부터 자신들의 행복한 성을 지키려는 성주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지만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막 결혼했잖아요. 당분간은 남편이랑 둘이서만 알콩달콩 시행착오 겪으며 지내보고 싶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시죠. 사실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비밀번호 안 알려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공평하게 대한다는 그 논리가 오히려 저를 가족이 아닌 손님 혹은 남으로 규정짓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남편은 애들 알아서 살게 좀 냅둬라. 당신이 너무 유별나다며 타박했지만 제 속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들끼리만 잘 살겠다고 저렇게 선을 그어? 괘씸한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죠. 그러던 일주일 뒤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그날 서운함 속에 챙겨주었던 밑반찬들이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따뜻한 찌개와 함께 차려진 신혼집 식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내주신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덕분에 어제 오늘 남편이랑 정말 행복한 저녁 먹었어요. 어머니 손맛은 역시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사실 제가 그날 비밀번호를 선뜻 말씀 못 드린 건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또 고생하실까봐 너무 죄송해서 그랬어요. 오시면 성격상 또 청소하시고 빨래하시느라 허리 아프실 텐데 이제는 어머니도 어머니만을 위한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러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소고기랑 맛있는 요리 연습해 놓고 문 활짝 열고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 긴 메시지를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데 억눌렀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자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밀번호라는 숫자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사랑은 일방적인 침범이었고 며느리의 거절은 역설적으로 저를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려는 배려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와서 제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나? 당신 시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밥도 못 먹고 집 치웠잖아.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전전긍긍하며 살게 하지 말자고. 그게 진짜 부모 마음 아닐까?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대물림하려 했던 것은 사랑의 탈을 쓴 구속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는 사진을 다시 보니 제 품 안의 어린 아들이 아닌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보였습니다. 엄마인 저조차 주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을 며느리가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죠. 그래, 아가야. 내가 잠시 욕심이 과했구나. 내 아들 옆에 너처럼 속 깊은 아이가 있어서 이제야 안심이 된다. 비밀번호는 필요 없다. 대신 너희가 정말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때 기쁜 마음으로 초대해 주렴. 그때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손님으로 갈게. 고맙다. 답장을 보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떤가요? 내 아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있고 나를 이토록 존중해주는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했는데 말이죠. 이제 저는 아들의 집 비밀번호 대신 제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새로운 비밀번호를 찾기로 했습니다.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수채화 도구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로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즐거움을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배워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 앞에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 상자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갔더군요. 전화를 하니 엄마, 이건 우리 집 비밀번호 모르는 엄마를 위한 서프라이즈 배달이야. 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녀석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니 오히려 마음의 온도는 더 뜨거워진다는 삶의 역설을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이라는 성벽을 억지로 넘으려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문 밖에서 묵묵히 기다려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스스로 문을 열고 우리를 그들의 세상으로 진심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때 받는 초대장은 세상 그 어떤 마스터키보다 더 강력하고 값진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